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4월 장애인 고용 촉진의 달을 맞아 장애인을 위한 취업 박람회도 함께 열렸는데요. 백미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7일 서울무역 전시장에서 함께 서울 누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서울 누리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축제입니다. 올해 서울특별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 분야 대상은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김동현 변호사가 수상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편의 제공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법 조항들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서울무역전시장 1, 2관에서는 제16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 박람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복장을 갖추어 입고 취업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박람회에는 300여 개의 기업과 복지관 등이 참여해 장애인 구직자들의 면접과 상담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일자리 고용 문제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일을 완전히 못하는 게 아니라 좀 장애인도 잘하는 게 있는데 너무 좀 직업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축제와 박람회 등 많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4월 20일 단 하루만 이들을 생각하는 날이 아닌 365일 더불어 살아가고 좀 더 나아진 고용 현장을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제14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백미란 기자입니다. 계단에서 다시 평평한 수평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단과 리프트가 결합돼 공간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리 알림이 진동이 주행 중에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알려주고 불빛으로 위기 상황도 알려줍니다. 이 목적지까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계로 내비게이션에서 목소리가 나면 이 진동기에서 방향을 알려줍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위한 제품도 있습니다. 손목이 가장 아프다는 말씀이 많이 들어가지고 손목을 먼저 보호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같이 잡아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마를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지난 20일부터 23일 이틀간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렸던 현장입니다. 국내외 74개 보조공학기기 업체가 참가해 최신 기기 및 신기술을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VR 체험관에서는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스카이다이빙, 세계 여행을 통해 다양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았습니다. 장애인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품을 직접 체험해봅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기기로 매년 약 115억 원 규모로 연간 7천여 명의 장애인에게 지원돼 근무 환경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장애계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8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권리협약 발효 10주년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형사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처벌 조항이 없는 장애인 차별 시정 명령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 촉구도 이뤄졌습니다. 새내기 대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학습 도구에는 노트북이 빠지지 않죠. 하지만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KB국민은행이 새내기 장애 대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전달하며 꿈을 격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그냥 필기랑 책으로만 공부하다가
이번에 대학교 와서 정말 노트북이 필요하구나. 그러던 참에 장애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노트북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봐라 라는 연락을 받았었고 정말 이게 딱 나한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과 KB국민은행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19 새내기 장애대학생 디지털 학습 보조기구 전달식을 가지고 총 133명에게 학습 보조기구를 전달했습니다. 학습 보조기구를 통해서 우리 이 장애 대학생들이 좀 더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학교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유능한 인재로 커갈 수 있게끔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11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보조 기구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갖게끔 또 홍보도 하고 또 많은 관계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독려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날 노트북을 전달받은 학생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꽃이 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학우분들도 이제 이번 지원을 받음으로써 저뿐만 아니라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고 공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취미 같은 것이라든지 어떤 자격증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학습 환경에 놓인 새내기 장애 대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KB국민은행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11년째 총 14억 원 상당의 기금 지원을 통해 노트북 등 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학습 보조기구를 지원하며 장애 대학생들의 자신의 꿈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서기영 신임 이사장이 취임했습니다. 서기영 신임 이사장은 6년간 센터 이사로 활동해왔으며 장애인 기업 창업과 육성에 이바지해 기업 경영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서기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공공구매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기업 판로 개척과 16개의 지역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가 기념식을 열고 올해의 장애인상을 시상했습니다. 한편 장애계 단체는 같은 날 장애 등급제의 진짜 폐지와 예산 확보 등 정부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8일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린 63 컨벤션 센터 앞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이 장애 등급제 진짜 폐지와 장애인 거부시설 폐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420 공투단은 기념식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및 관계자들과 만남을 요청했지만 경찰에게 제지를 당했고 이에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등 도로 일부를 점거했습니다. 한편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애 등급제 폐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며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자세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여수, 대전, 청주의 지역 소식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여수시에서도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기념식은 여수시장과 의장을 비롯해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단체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수시 재가장애인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자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됩니다. 31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을 단지 의학적인 판단으로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누어 장애인 당사자에게 낙인감을 주었으며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맞춤형 서비스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지난 1981년 유엔이 세계 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같은 해 우리나라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과 함께 일주일간을 장애인을 위한 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대전 세종시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전시 장애인 총연합회는 지난 20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구분 없는 사회,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주제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과 유공자 표창 및 장애인상이 수여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요제, 스포츠 체험,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함께 열었습니다. 해야 역할이 NGO 단체로서 우리 장애인들을 선도하고 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이러한 전환점의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이러한 부분에서 앞장서고 지난 16일 세종시도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소통과 참여로 하나가 되자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장애 학생과 교사로 구성된 공연과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지는 그 도시로서 앞으로 단체 회장님들하고 열심히 상의를 해가지고 세종시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삶과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열린 어울림 마당에서는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한 시간이었고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갖고 더 좋은 행사 더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린 기념식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했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또한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지난 19일 제39회 충청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청주체육관 및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각 충북권 14개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재활 위욕을 고취하기 위한 날로 충북은 물론 전국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을 열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등급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회원분들이 받아왔던 혜택이 등급제 폐지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우리 이제 충청북도 장애인단체 연합회 또 우리 중앙단체 쪽하고 연대를 해서 단 한 분의 회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한마음 체험장은 장애 자립 생활, 인식 개선, 무료 청력 검사, 장애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장애 관련 체험 부스와 드론 체험, 운주 체험, 국민연금제도 홍보 등 38개의 다채로운 체험 전시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취업 준비생을 위한 따뜻한 밥상을 지원합니다. 유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취업 준비생에게 따뜻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해 여수시와 GS칼텍스가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시립 쌍봉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여수시장과 GS칼텍스를 비롯해 취업 준비생 지원 대상자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수시장은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복지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뜻한 밥상은 시립 도서관을 이용하는 생활이 어려운 취업 준비생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뜻한 밥상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예. 이제 그 당시 공부했을 때 좀 미래도 답답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을 때인데 이제 이 따뜻한 밥상 사업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공부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업이 분명히 이제 취준생이나 이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뭐 청년층들한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열심히 하면은 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이 제안하고 시가 민관협력 사업으로 시행한 소통과 공감 행정의 우수 사례로 꼽힙니다. 밥 먹을 시간도 쪼개 책과 씨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정성 들여 밥을 짓고 활기를 불어넣는 여수시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전라남도가 소상공인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혜 양조와 제로페이 활성화에 나섭니다. 보혜 양조는 5월부터 생산 유통하는 입세주 300만 병에 보조 상표를 활용해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남 12,000여 거래점의 제로페이 가맹 홍보에 나섭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방식으로 매출액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고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 40%와 공공시설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복지TV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복지TV가 지난 19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진행, 두 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 인권과 노인 복지와 관련해 올바른 인식 제고와 확산에 힘쓸 것을 밝혔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지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고 정부는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노력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장애계는 30여 년 만에 폐지가 예고된 장애 등급제와 관련해 정부 발표와 달리 충분한 예산이 없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장애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